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동의해 주셔야지. 이 수집에 동의를 왜 해야 되는지. 딜러가 싹 없어지면 법인이 녹색 들어가는 아닌가? 잠깐만요. 아니요, 못 받는 거예요. 이제 100만 원 8번 이렇게 커요. 8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이자 써야 되겠죠. 이자가 중요한 거예요? 파이낸스를 써야지만 되죠. 그러면은 타사는 이렇게 타사도 만약에 하려면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차장님? 눈치 사장님이 뭐 신경이 안 좋지는 않겠지만 그럼 일단 최종적으로 한 달에 얼마로 딱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딱 내려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운용 리스트를 하나 해주시면 네. 그래서 한번 보러 갔다가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인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견적서 같은 거에 다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할인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를요? 그럼 일단 최종적으로 한 달에 얼마로 딱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딱 내려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딱 내려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인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를요? 지금 이거 언제 가셨죠? 저요. 마지막은 작년. 그게 마지막이고 고전에 고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계 넘겼죠. 저 1년 이상. 잘한다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2,100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적을 해드릴게요. 딱 이거는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인 저는 이제 견적서를 주시면 제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대충 이 정도다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를. 변동성이 왜 있어야 되냐면 네. 사장님 적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서 더 올라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비싸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견적서를 하나 종이로 해주시면. 요리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사장님 저 판매 기회도 아니라서 결국 고객에게 유리한 견적의 조건을 만들어가고 출고 방식을 의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인 견적을 요청해봤지만 바로 해줄 수 있다는 말과 다르게 계속해서 혼란을 주는 멘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부분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영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서 조금씩 피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화재 전환을 위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금융사를 알아봐봤자 여기서 추가 할인 이런 걸 회사에서 안 해주니까 더 비쌀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비교해 보셔도 돼요. 뭐 LH 농협이나 하나. 저는 그거를 차장님이 여기서 해주실 줄 알았죠. 제가 뭐 다 해드리죠. 네. 네. 근데 파이낸스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 금액적으로 유리한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소비자는. 솔직히 그건 리스트 쓰지 마세요. 네. 그냥 할부 쓰세요. 무이자됩니다. 할부하면 무이자다고요? 할인은 똑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제조사 딜러들도 타금융을 다룰 수 있는 루트를 모두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금융사로 진행할 경우에 할인이 추가될 수 없다고 계속 강조하셨었지만 사실 자사 파이낸스로 할인을 더 받아도 할인을 덜 받은 타사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영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피해야만 하죠. 조금 더 본질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 지금까지 하셨던 설명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를 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할부 출고를 하게 된다면 타사와 자사의 차이가 사라지거나 자사가 더 유리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리스의 수수료를 포기하고 할부로 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스에 대한 개념 이해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할부는 무이자가 된다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했을 때가 M캐피탈인가 그걸 했었고 할 때는 또 다른 캐피탈이었거든요. 그때도 딜러가 여기가 더 싸다 하면서 이렇게 해줬던 거였어가지고 그거는 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소장님의 최종적인 너 이 견적이 제일 좋다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못 뽑아드리죠. 캡탈은. 캐피탈.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네.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밖에 취급을 못 하니까 지금 전화 드려봐야 그쪽 업무도 안 하고. 내일 대하고 네. 뭐 이런 거니까 타캐피탈로도 자, 이것만큼만 그냥 이렇게 가시죠. 네. 지금 1,700대거든요. 할인이 네, 제가 하거나 할 수 있는 거. 더 이상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고객에게 유리한 그런 견적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상담 중인 고객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금 어필하면서 최종적인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타사금융은 공휴일에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휴일에 타사금융의 견적을 모두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차후에 타사금융을 모두 비교하여 최종적인 견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쇼부를 딱 내리고 이제는 이 돈이야 라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다른 차종하고 비교해서 그 말을 하시고도 비교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다 할순 어른도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비교해서 약간 이길 수 있는 차량님은 견적서가 있어요. 재구매가 400만 원이잖아요. 네. 이거는 무조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더 받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이상은 안 된다. 이 이상은 안 된다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이 이제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지금은 다 그래. 확실하게 얼마다 이래 정할 수가 없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알 수는 없다. 지점장한테 이거 배정받았는데 여기서 제 수당을 받고 회사에서 얼마나 더 풀어줄지 봐야 되고. 그럼 요걸로 해서 견적서 하나만 해주시면. 자 보면 여기서 뭐 FSK 하는 게 파이낸셜인데 이걸 썼을 때 또 얼마 지점장이 더 열어줄 수 있는 건가, 뭐 어떤 특별한 운영에서 상품을 쓰면 더 얼마, 이게 다 달라요. 네네. 케이스마다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맞는 거를 정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보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라니까요. 제일 정맥한다니까요. 이걸 뽑아가면. 결국 담당 딜러분께서 불안하셨던 부분은 견적서를 줬을 때 타 딜러와 비교하는 것을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지치신 듯한 모습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적당히 할 줄 알아야겠죠. 안쓰러웠다가도 다시 한번 화가 났던 부분은 재구매 400만 원을 무조건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기존 구매자였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 재구매 할인 2%가 추가되는 것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죠.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을 혜택이 있는 듯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사 파이낸스를 권유하시면서 결국 고객이 다른 견적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견적서가 비싸 보일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만 보고 솔직히 저만 믿고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건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예. 뭐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상에 있을 때 있으니까 이거를 보여주고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너 얼마에 그거 해줄 수 있니? 하고 견적서를 봤는데 비슷하다? 그럼 여기 방문했고 내 지역에 있는데 하겠죠. 그 얼마? 그러니까 사장님 반대로 할게요. 어떤? 사장님이 어차피 저한테도 받고 딴 데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로 견적 하나를 받아주세요. 네. 그거 지점장한테 드리는 게 저는 더 쉽습니다. 아 그럼 그거보다 싸게 해준다. 싸게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내 수당이고 뭐고 다 때려받고 견적을 줄 테니까 이거는 내 수당 다 살아있는 견적이고. 그 사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벌써 뭐 수당 받고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저는 그런 얘기 언급 제가 한 건 아닌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 견적을 드리고 딴 데서 받으면 전 딴 데다 주진 않아요. 절대. 저도 사업한 사람인데. 이것저것 다 박아서 역시 비싸네 이것만 남아. 그럼 어차피 계약이 안 돼. 사장님도 오늘 처음 저를 봤는데 뭘 믿겠습니까? 그래. 나만 믿고 따라올 거냐고 초강수를 두는 딜러님. 문제는 믿고 따라갔을 때 제대로 진행해 줄지 않을지를 알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 딜러와의 신뢰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킹카프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설득이 힘들다고 느꼈는지 제대로 된 초강수 다른 딜러의 견적서를 가지고 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보다 비싸지만 않으면 되니까 입니다. 조금 양아치 같은 전략이지만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영업 방식으로 이제는 소비자들이 먼저 양아치 견적 던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혐오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정말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수당 다 때려받고 시원한 견적을 주는 건 어떨까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 잘해줄 수 없다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견적을 줘도 소비자가 쉽게 믿지 않고 그 견적서를 들고 여기저기 비교하기 때문임을 알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할 부분이 너가 나랑 계약하지 않을 거라면 내 표를 전부 까지 않겠다 라는 딜러의 태도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 계약자의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려 했지만 제가 딜러님께 와닿지 못하게 행동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거면 좋은 조건이면 하는 거죠, 뭐 소비자는. 딴 거 뭐 볼게 있네. 추가 조건을 받는 거를 제 수당을 받았을 때 지점장이 얼마나 더 얹어주는지는 마침표를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견적은 그 안에서 NH 뽑는 거 달라지고 하나 캐피탈 뽑는 거 달라지고 뭐 KBS 뽑는 거 달라지고 그 다 달라지는 걸 비교해서 고객에게 가장 좋은 걸 만들어 주셔야 하는 그런 역할인 게 아닐까요? 저는 그거에 딜러님들이 여기저기 보고 이번 달에는 여기가 제일 싼 애서 골라준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파이낸스 수업도 있는 거예요. 전 그거를 차장님이 여기서 해주실 줄 알았죠. 저건 뭐 다 해드리죠. 해주실 줄 알았죠. 저건 뭐 다 해드리죠. 솔직히 외부로 나가는 거는 솔직히 영업사원도 좋은 부분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있다. 좋은 부분이 영업사원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소비자가 그게 더 싸면 그냥 그런 거죠. 뭐. 파이낸스랑 비교했을 때 더 싼 부분이 있다면 글로 가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찾아봐야 되는. 아니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네. 네. 근데 이것만 보시라는 거죠. 타사금융으로 가는 게 해당 딜러에게 좋은 부분이 있는 거라면 그 좋은 부분을 취하시고 타사금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할인 얘기로 다시 집중시키려고 하시는데 이건 고객이 바보가 아니면 더 이상은 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할 듯합니다. 그럼 견적서를 일단 제 와이프랑 얘기해서 와이프가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을 워낙 많이 탔으니까. 2100짜리를 뽑아드리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무조건 다 비교하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안 하신다 해도 아니요, 전 안 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로터스 직원이 와도 제일 싫어하는 견적으로 뽑아드릴게요. 할부 견적으로 뽑아드릴게요. 아니요, 이 리스를 뽑을 수 있고 할부가 있어야 할부가 싸요. 아무리 열심히 상담을 해도 고객들이 그 견적서를 토대로 계속 비교하고 다니는 것에 너무 많이 지치신 듯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딜러분께서는 타 딜러와의 견적서 비교를 위해 할부 견적을 뽑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할부 리스 두 개 다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리스를 하면 할부 견적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리스 견적으로 제일 싸게 뽑아드릴게요. 네네. 꼭 고객이 2번, 3번 요청해야 할부가 아닌 리스 견적서를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 파이낸셜 견적으로 보여주면 상대방 입장에서 예. 우리네 가실 거예요. 아까는 싫어할 거 뽑으신다고. 꼴이네가 아니고. 상대방이 보면 싫어할 거 뽑으신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비교될 타 딜러가 싫어할 할부 견적을 제가 거부하니 꿀이라는 리스 견적을 준다는 것은 비싸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싫어한다는 게 싸게 뽑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에 질게 없게만. 꿀이네라고 할 게 있을까요? 싸게 뽑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면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다 할 여력이 있잖아요. 이 커미션도 제일 적게 해갖고 보증금 제일 많이 해서 250만 원.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할부 뽑으면 무이자인데요. 운용 리스로는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운 견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할부를 다시 유도하시긴 했지만 할부로 유도하는 이유는 고객이 리스로 출고를 하면 타사금융을 쓸 것 같기 때문에 할부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할부는 자사금융이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보증 끝나고 타고 오는 게 귀찮아요, 사실. 차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살 때는 이게 제일 좋은 차 같지만 5년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차 또 나오면 또 바꾸고 싶으니까 저는 그냥 운용 리스 하면 거의 1년 안 타고 남한테 또 떠는 게 이쁘고 또 새로 하거든요. 할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취등록서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차를 처분해버리면 리스도 지금 상임 내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포함돼. 근데 제가 그러니까 1년 타면은 1년치만 내잖아요. 가져간 사람이 남은 4년치를 내겠죠, 취등록세를. 그게 다 묻어가지고 월남료 쪼갠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리스의 장점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셔도 되는데 리스가 이래요. 모든 금융이 이래요. 원금 이자예요. 네. 처음에는 이자 부분이 많아요. 네네. 원금보다. 네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1년이 이자의 거의 5분의 뭐 한 이 정도 된다 치더라도 5분의 4가 된다 치더라도 다 내신 거죠. 할부로 샀다가 팔면 100%가 날아가잖아요. 취등록세 내가 낸 거고 내 걸 사는 사람은 취등록세를 새로 내잖아요. 명의가 바뀌니까. 안 돼요. 아니라고요? 왜요? 그 돈 너무 작은 돈 때문에 큰 거를 못 해요. 네, 이분은 직급이 인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고객은 고객 입장에서 리스를 사용하는 효용 가치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부가 왜 불리한지를 딜러에게 반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또 사용者그래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도 차값을 다 받는다 쳐도 취등록세는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이 좋죠. 이거는 사용차를. 이걸 승계를 가져가는 네. 거예요. 그건 뭐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누구라도 가져가 주면 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승계 받아오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요? 예, 취등록세를 안 내서 되니까. 운용 리스에서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차량을 승계를 가져와서가 아니라 그냥 운용 리스라서 일시불이나 할부 구매처럼 당장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의미 그 이상은 아닙니다. 들어있죠, 월납입료에 다. 이 취등록세가 다 마이너스 다 포함돼 있는 나누기해서 들어간 거잖아. 다 포함은 돼 있는데. 내가 내 탑만큼만 내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할부는 바로 다 날아가는 이거를 똘똘마리로 해서 전체 이자의 한 50%를 1년 6개월 안에 다 내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99%를 내더라도 100이 날아가는 할부보다는 낫다 이거죠. 할부는 내일 팔아도 취등록세는 그냥 날아가잖아요. 할부는 이자가 없잖아요. 할부가 이자가 왜 없어요? 무이자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할인이 똑같은데 그냥 무이자로 된다고요? 60개월에? 뭐 드릴게요. 아니 뭐 제가 좋은 거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드디어 고객을 위해 고객에게 좋은 것을 안내해 드리려고 한다는 그 의도대로 무이자 할부를 맞이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안 좋은 걸 안 해주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할부가 봐요. 뭐 8.99 상품이다 하면 사장님 말씀이 맞죠. 시동요소를 떠나서 똑같이 2,100만 원 할인해서요. 그 대신 선납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할부는.
아까 리스도 40% 했잖아요. 40% 있는 금액이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9월 프리미엄 루군역하는 게 뭐 36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거 60이니까 60이랑 비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60으로 해볼까요? 똑같이 해요. 우리 시작까지는 안 될 것 같다 60으로 하면. 취등록세를 왜 할인을 위해서 떠나야 했는지 아직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른 무언가보다 좋다고 비교할 때는 조건이 같아야 비교라는 행위가 성립합니다. 그 대신 선납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은 납득이 안 되지만 그걸 받아들여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선납금을 같은 40%인 8천만 원 인근이 아니라 1.2억, 1.4억에서 1.6억까지 넣어보는데도 무이자가 안 되자 당황을 많이 하셨고요. 60개월이 아닌 36개월 설정으로 어떻게든 무이자라는 단어 창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될 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무이자가 가능하려면 다른 가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60개월에는 의미가 없어지네. 금리가 자꾸 떨어지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이래 되면. 솔직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일 대로 해서 무이자여야 그 논리가 말이 맞죠, 선생님. 근데 제가 아시는 회장님들은 다 이거 아세요. 그 회장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할 때 전제했던 1년 만에 바꾼다는 아니?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쭉 탈 거면 당연히 금리가 높아도 할부가 낮죠. 공용 리스는 반납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5년 이상 안 타고. 근데 파이낸스 이게 지금 제일 싼 견적이 얼마죠? 일단 오케이. 이게 제일 싼 견적이 250으로 맞고 알고.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사 파이낸스에서는 이게 제일 싼 견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작성 방식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할인 금액이 좀 비기는 했죠. 이 부분. 할인 얼마 되는지를요? 카딜러랑 비교하실 때 항상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월납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2천만 원, 2천만 원 되거든. 이게 이거보다는 이게 더 깎이면 더 까지겠죠. 그렇죠. 이게 더 깎이면 이게 까지겠죠. 그 논리는 맞는데 어쨌든 요것만 보면 사실 제가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5시리즈 할 때도 할인 1000이고 여긴 1300인데 월납료가 1000밖에 안 해준 데가 더 싸더라고. 그런데 또 한 번 할인 금액만 체크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할인을 본인이 적게 넣으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할인에 집착하는 이유는 월 납입료의 하락을 위해서입니다. 취득하는 원가 자체가 할인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월 납입료입니다. 고객의 돈이 얼마나 지출되는가를 위해서 할인도 보고 금리도 보고 조건 설정도 하는 것이죠. 월 납입료를 확인하겠다는 고객의 말은 정당합니다. 어떻게든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게 그것이라는 논리로 할인을 보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걸 모르니까 영업사원 우리는. 픽하는 거를 얼마나 넣느냐, 네네, 맞아, 영업사원 맞아. 넣고 빼는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이것만 보면 장땡 아닙니까? 아니죠. 딜러 제가 방법 갖게 드릴게요. 현금 견적을 받는 게 비교하기가 제일 좋아요. 저는 리스의 리스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금 견적에서 현금 제일 많이 깎아주는 데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예, 리스는 만들어가는 거고 뭐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라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왜 좋은 세팅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 걸까요? 이젠 진정한 상담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울산에만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시 이 금액이 차장님하고 지금 상담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가격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들고 가도 되는 거죠? 예. 뒤돌아보니 저도 좋은 고객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되는 애매한 거짓말들과 혼란을 주려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따지고 싶다가도 참다가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딜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영업하고 있는지도 느끼게 되었고 고객들도 얼마나 힘들게 합리적인 출고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종 운용 리스 견적세의 월 납입료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자사 기준으로 딜러의 개인 사비가 환입되지 않은 최대의 할인을 적용했을 때는 240만 원 정도 최저가를 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높은 견적서였고요. 타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자사 파이낸스가 아무리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도 타사 견적서의 월 납입료를 이길 수 없을 때는 자사 파이낸스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시점 어떤 경우에서는 자사 파이낸스가 타사 금융을 모두 비교하여도 우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딜러는 타사 금융, 자사 금융 모두를 비교해서 판매자에게도 소정의 수익이 발생하고 구매자에게도 합리적인 견적이 되어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차량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